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뭐 기업명에도 드러나듯이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슬림한 소형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벼운 종목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기업이 어떤 내용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관련된 뭔가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데이터와 이제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뭐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뭐 클라우드 포털 서비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행정부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플랫폼 구축 사업 뭐 등등의 이렇게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데이터가 있고 이제 인프라가 있고, 여기를 이제 연결해주는 여기 솔루션,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여기를 연결해주는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점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쯤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종목이 이제 지난번에 6월에 살짝 움직였을 때 어떤 이유로 움직였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연속성 있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때 움직인 이유가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평가가 되면서 시세가 나왔던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맥주들은 이제 시세가 경선을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가 다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주들은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제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그런 이제 건축 관련된 뭐 그런 쪽에 이제 분야의 종목들은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 그래서 다른 이제 정책 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부각된다면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때 그래서 대선 관련된 정책주로서 시세가 한 차례 있었던 전력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움직였냐라고 봤을 때는, 국회에서 이제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부분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그에 대한 뭐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이때도 역시나 이제 시세의 연속성 없이 밀려 내려갔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종목의 경우는 이제 시세의 연속성을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내려가고 했을 때는 당장은 뭐 별로 좋은 종목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세가 뭐 굉장히 뭐 다운 된 다음에 자리 잡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때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법이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이 4월이에요. 내년 4월 2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 같은 거 제정돼서 주식이 움직이는, 관련주로서 묶여서 주식이 움직이는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거리는 부분이 있고, 또 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날짜에 대한 부분, 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슈적으로 깔려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 그래서 뭐 이렇게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보면 다시 이제 차트적인 흐름으로 추가적으로 이슈적인 부분들 내지 차트랑 좀 복합적으로 봤다면, 최근의 차트적인 부분 좀 더 체크를 해보면, 최근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때 이제 강한 흐름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고 저점을 갱신하고, 이땐 또 이제 10월에 시장에 대한 영향도 받았던 부분인데, 그 이후 저점을 갱신하고 주가가 올라오고 뭐 횡보 좀 해줬다가 다시 뭐 내려왔다가 연속적으로 양봉 세개가 나오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약간 V자, 아니 W자 모양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더라도 다시 저점 높아지면서 쪽쪽쪽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좀 해볼 여지가 있죠. 물론 이제 120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아직 거리도 있고,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 들어오려면 조금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종목 자체가 가볍고, 이때도 이제 60과 120 이동평균선 한 번에 뚫고 그냥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20일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지금 5일 이동평균선도 이때 모든 이동평균선 한 번에 뚫어놓고선 이제 뭐 다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이 뭐 의미야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생각보다 뭐 없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뚫었다가 이렇게 재차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에 여유랄까요? 이렇게 모여야 되는 기간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대부분 나머지 이동평선은 다 모아놓고 오늘 60일 이동평선 뚫어놓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또 어제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던 가운데 외국인이, 이런 소형주의 외국인이 뭐 들어온 걸 굉장히 뭐 의미 있게 볼 수야 없긴 하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수상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물론 단타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이 물량이 오늘 빠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결국에는 이제 종목이 이제 내년 이제 해당 법에 대한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시행에 대한 부분까지 그 전에, 그리고 또 추가로 그러한 시행 후에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물론 경쟁도 심해질 거예요, 그런 분야에서.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수혜를 보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좀 나왔는데, 물론 2분기 실적은 좋지가 못했어요. 그렇지만 3분기는 잘 나온 편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은 뭐 여기 내지 뭐 최악으로 봤을 때도 10월 이 저점을 깨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추가로 여기 한 번에 뚫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늘어지다가 이렇게 뚫어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